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141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월 작업 계속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상태표 2월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2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여기 인쇄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은 5억 51만 6천 원이고 매출 원가는 2억 5천 35만 원이어서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것이죠. 그래서 2억 5천 16만 6천 원이 매출 총이익이고, 그리고 회사가 판매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요 계정 과목의 합계가 판매 관리비 합계예요. 그게 2억 116만 9,800원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기분 영업이익은 4,846만 8천원. 영업외 수익은 하나도 없었고 영업외 비용으로 이자 비용이 있어서 1,878만원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을 빼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968만 8천원. 거기에서 법인세 250만원 계상해서 법인세 비용 250만원을 빼니까 당기순이익 맨 마지막에 표시되죠. 2,718만 8천원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우리 재무상태표의 구조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손익계산서 구조는 바로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자,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는지,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야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손익계산서 구조를 완벽히 정복할 수 있도록 잘 숙지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있어요. 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2023년도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개념 과목을 쭉 입력하면은 이쪽에 그 손익계산서 구성대로 이쪽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입력을 상품 매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에다가 상품 하면은 상품 매출 찾을 수 있죠? 401번. 금액은 500 516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다 상품 해보면은 상품 매출 원가가 있죠. 네, 상품 매출 원가에서 엔터를 하면은 팝업창이 하나 뜨죠. 요 팝업창에 해당 값을 채워 넣으면 이 매출 원가가 계산되는 겁니다. 자, 상품 매출 원가의 산출 근거 데이터 거기 3개가 밑에 있습니다. 가는 글자로 기초 상품 재고액은 550만원. 여기다가 550만원 입력하시고, 당기 상품 매입액은 255-350-000 255-350-000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까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 시간에 입력할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에 입력한 금액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자동 반영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예, 그겁니다. 이건 이미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하는 거에는 앞에 더하기라고 되어 있고 빼는 거에는 앞에 빼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매출원가 앞에는 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매출원가가 2억 5,035만원이 산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거냐,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을 어떻게 했어요? 더했어요. 더해가지고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는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꼭 아셔야 됩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을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라고 한다. 자, 매출원가 맞았죠? 250, 350, 000. 그럼 이제 요 팝업창은 요 X표 있죠? 요 닫기 단추. 요거 눌러주면 해결됩니다. 네, 자, 매출원가 입력하는 게 조금 복잡해 보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관리비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급여부터 입력하면 돼요. 급여 엔터 801번에서 엔터 68950 자, 800번대만 판매관리비입니다. 복리 엔터 811번 25 512 플러스 여비 교통비 786 접대비 수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이월시켰다고 하면 12번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책에 있는 그 종이로 인쇄된 당기순이익과 일치해야 돼요. 27, 188, 000 이게 일치하면 제대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구조가 여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제로,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여기선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익이라고 했네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세 비용 표시하고
계속 사업 이익이 단기 순이익하고 같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마지막으로 표시. 여러분 이제 사업에는 계속 사업과 중단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일 때 일시적으로 사업을 했던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어느 회계연도에 그 사업을 중단, 즉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이 있고 중단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원래 주사업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3인 패션이 의류 도소매업이잖아요. 자,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것이 원래 주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의류 제조업을 한 3년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 3년만 하고 중간에 사업을 의류 제조업을 그만두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중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단 사업과 계속 사업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전부 다 중단 사업이라는 건 다 제외하고 문제를 낼 테니까요. 그냥 우리 책에 있는 141페이지에 있는 이 손익계산서 구조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맨 끝에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면 제대로 입력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하는 양식 중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 자료는 없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원가 명세서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입력할 내용이 없다. 다음 5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이론 때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이익잉여금이 자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본에. 자, 우리가 법인에는요 잉여금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이 법인을 생각할 때 큰 회사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렇게 큰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현대자동차의 이익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첫째 하나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잉여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뭐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해서 벌어들인 이익, 그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해마다 결산할 때 그 단기순이익을 처분하지 않고 모아놓은 게 그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예. 그러면 뒤에 나오는 처분 계산서, 이게 뭐냐? 처분 내역을 작성하는 건데, 자, 현대자동차라는 법인에는 주주가 있죠. 주주. 예. 주주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과를 배분해 줘야 되겠죠. 예. 주주의 돈으로 기업이 자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운영자금 처음에 그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환원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배당이죠. 배당. 그 배당이 일종의 처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법인이 말이죠. 자동차를 제조 판매해서 벌어들인 걸 주주에게 다 돌려줘 버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수소 자동차도 개발해야 되고 배터리가 터진다고 그러는데 요새 참 공포예요. 배터리 자꾸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도 알아봐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투자할 곳이 많나요? 그게 다 뭐예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적립을 해야 됩니다. 투자금을 적립해 나가는 거죠. 기술 개발이라든가 신공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적립을 해 나가는 거. 이런 쪽으로 이익 난 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잘 나가는 기업들, 그런 현대자동차다, 삼성전자다, 이 정도가 되는 회사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많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적립해 놓은 돈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익잉여금은. 자, 그러면 잉여금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새로운 공기만 가지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신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번에 주주를 모집한다. 즉 신주 발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면가 10,000원짜리를 만약에 발행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주주들에게 그걸 10,000원에 판매할까요? 10,000원에 안 팝니다. 액면가라는 것은 그 주주의 지분을 말하는 건데, 지분은 10,000원이라고 표시하면서 얼마에 발행하느냐? 거기에 10배, 100배만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만원이면 10배잖아요. 100만원씩 발행하면 100배 발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뭐냐? 기업과, 즉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본 것을 말하는데, 그게 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주에게 주식을 판매할 때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하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인의 자본을 분류하는 5가지 분류 여러분 알고 있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자본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 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관계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봤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보여주며 주주총회를 통해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작성한다. 자, 수행과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패션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을 수행하라. 근데 처분된 내역은 없는 모양입니다. 처분 내역은 밑에 이렇게 있는 건데 처분은 안 한 것 같아요. 자, 왜 안 했느냐? 주주총회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처분 확정일이 24년 2월 27일이잖아요. 자, 오늘이 9월 12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입력하는 단계는 9월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2024년도 새로운 회계년도의 시작이니까 1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1월이기 때문에 2월 27일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내역은 없고 요 내용만 데이터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자, 저 위에 처분 확정일자 여기다 입력하세요. 여기 143페이지에 있는 처분 확정일자하고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2024-0227 입력했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지금 요 밑에 거는 생략해 놓은 거예요. 요 밑에 요거는 그림이 생략된 거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이것만 있습니다. 요 밑에 건 없고.
자, 그러면 그거를 채워 넣을까요? 뭐가 빠졌나요? 예, 여기 보면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게 지금 빠져 있네요. 여기다가 숫자 입력하십시오. 23 102 000 요거 입력해주면 이 숫자 맞죠? 50-290-000 미처분 이익잉여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앞시간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우리가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한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에요. 50-290-000. 예, 여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하고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어디로 가요? 내년으로 2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우리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차기로 2월 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그래서 2월 받을 때는 이것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2월을 받은 거예요. 아까 이것에 대한 처분 내역은 언제 하겠어요? 주주총회 이후에 하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그때 작성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실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쭉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도 입력을 해 놓았고, 그럼 그 재무상태표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당좌 예금이라든지 보통 예금이라든지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이런 자산 또는 밑에 나오는 부채도 있네요. 이것이 어느 거래처 것이냐, 이거는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합계로 입력했거든요. 합계로. 코디나라께 얼마, 데일리룩께 얼마,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입력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예. 아까 2월 작업할 때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처별 초기 2월도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왔다면 거래처별 초기 2월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24년도에 처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처 초기 2월도 이걸 쫙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다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능모음으로 가보세요. 기능모음. 기능모음에서 연동이라는 거 밑에 보면 불러오기 메뉴가 있는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안내가 나오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오기를 실행하겠습니까? 예 하세요. 자, 여기 자산부채 자본이 전부 불러졌습니다. 여기서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것만 찍어서 거래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현금은 거래처가 필요 없어요. 당좌예금부터 해주면 됩니다. 자, 당좌예금 클릭하시고 이 클릭을 하면 옆에 코드난 여기 셀 보이죠? 네, 거기를 또 클릭해요. 더블 클릭. 자, 여러분 그 145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거라고 표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국민은행을 검색하십시오. 자, 여기 국민하고 엔터하면 돼요. 자, 그러면 98001 국민은행 당좌라는 거래처 보일 겁니다. 거기서 엔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145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고 38950-000
엔터. 389550 38950 예. 자, 그랬을 때 이 당좌예금이 국민은행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만약에 당좌예금이 2개 은행이었으면 2개를 다 입력하면 여기 차액이 0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 입력해서 차액을 0으로 만들었어요. 차액이 0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음 보통예금도 같은 방법. 자, 보통예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거래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신한을 검색. 신한 엔터. 신한은행 보통 엔터하고 41616 플러스 엔터. 밑에 차액 제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할 차례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거래처 관리가 필요 없어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클릭하고 코드란을 더블 클릭. 자, 코디나라입니다. 네, 코디나라 검색해도 되고 이게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확인 눌러도 돼요. 4700 플러스. 그 다음 그 밑에 하나 더 입력해야죠. 데일리룩. 여기 더블 클릭하고 입력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데일하고 엔터. 1002번 데일리룩 입력되죠. 3500 플러스. 차액이 0 나오죠. 그 다음 받으러움 할 차례입니다. 자, 받으러움 110번 여기 클릭하시고, 받으러움은 아까 외상매출금하고 다르게 오른쪽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받으러움은 어느 거래처에 얼마 이것만 기록하면 안 됩니다. 받으러움은 좀 복잡해요. 만기일은 며칠이고 누가 발행했고 은행은 어느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되고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런 기록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같이 오른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개정 과목은 해당 개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새 창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받으러움 거래처가 멋쟁이로 멋쟁이. 자, 코드란을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멋쟁이 찾고 확인. 자, 만기일자 넣어야 되죠. 비고란에 나와 있어요. 받으러움 멋쟁이 거의 만기일자가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2024 0620 입력하시고 2024 0620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거기 비고에 있습니다. 숫자가 복잡하는데요. 앞에 004 요 세 자리는 뭐냐면 어음의 용지를 발급해준 은행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연도입니다. 2023 연도. 그 다음에 월 1입니다. 12월 20일 1220. 그러니까 월 1이 8자리죠. 그리고 1, 2, 3, 4, 5, 6, 7, 8, 9 끝에 9자리는 1년 번호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엔터 치시고요. 금액에다가 2400 플러스 엔터 하시고요. 수치 구분에 보면은 자수와 타수라는 게 있는데 자수는 여기 거래처 멋쟁이가 발행한 경우에 자수라고 그러고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면 타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자수. 발행인을 다시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멋쟁이를 다시 선택해줘요. 멋쟁이가 발행했다. 배서인은 없는 거죠. 타수라면은 발행인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배서인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발행일자. 물음표 단추, 달력으로 넣어도 되고, 여기다 직접 타자해도 됩니다. 직접 타자하는 게 빠르겠네요. 자, 비고란에 있습니다. 발행일자와 거래일자는
2023년 12월 20일이다. 20231220. 그 밑에 거래 날짜도 20231220. 두 개 날짜를 똑같이 넣어준다. 마지막으로 어음의 종류. 전자어음이 맞습니다. 거기 전자어음이라고 따로 표시는 안 해놨는데요. 어음 번호가 전부 숫자로 돼 있으면 전자어음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더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급기관, 여기가 이제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용산지점이 지급기관이에요.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아까 은행 등록,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면서 은행 등록이라는 거 2개 했었죠. 우리하고 거래 관계는 없지만 은행의 이름들을 여기다 다 등록해 두는 게 은행 등록입니다. 자,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밑에다가 지점을 용산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네, 어음 한 장 이용하는데 입력 항목이 되게 많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뒤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뒤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이 닫기 단추를 누르면 돌아와요. 예.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쪽 창에 이와 같이 거래처와 건수 몇 건에 금액 얼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려면, 세부 내용을 다시 보려면 받으러음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아까 입력한 내용을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닫으면 다시 이 창으로 돌아오고. 자, 이제 외상매입금 입력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251번 여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멋쟁이 클릭 확인 4662-000 엔터. 또 코드란 더블 클릭해서 신사숙녀 4천만원. 외상매입금 2개 거래처를 입력하면 밑에 차익이 0 나오면 됩니다. 다음에 미지급금 초기 2월 하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클릭하시고, 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믿음자동차 3천만원. 현웅컵나라 코드란 더블 클릭해서 현웅컵나라 2천만원. 이렇게 2개 입력하면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초정보관리 있죠. 기초정보관리. 네, 요 기초정보관리. 여기에 실습을 우리가 오늘 4시간에 거쳐서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추석 명절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오게 되면 이제 1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론할 때 회계의순환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계가 회계의 아주 핵심입니다라고 그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난다. 회계라는 게. 그것이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전표 입력입니다. 이게 바로 분계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계와 관련된 전표 입력을 해볼 거고요. 148페이지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라는 게 5문제 있는데, 이거는 19일 날 나와서 여기서부터 평가 문제 풀어보고 전표 관리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148쪽 접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